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그 단면 해석을 할 때 이제 보의 힘설계나 이렇게 뭐 기둥 뭐 이런 부재의 단면 해석을 할 때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중에 하나인 응력이랑 변형률, 곡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간단하게 보로 생각해서 뭐 이런 게 있으면, 이런 당근보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형률을 기반으로, 그쵸? 변형률을 기반으로 여기가 EC가 되고 여기가 ET가 되고, 그런 다음에 여기가 중립축 C가 되고, 그리고 이제 평면 유지 가정이죠. 평면 유지 가정 성립. 이렇게 보나 기둥이나 어떤 단면에 대해서 평면 유지 가정을 지키면서 이제 여기 콘크리트의 변형률 기반으로 해서 이 응력 변형률 선도를 가지고 이제 힘을 계산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보의 힘 설계는 결국은 평형 조건이 만족해야 되니까 단면 해석을 할 때 힘 강도를 계산할 때 인장력이랑 압축력, 컴프레션이랑 텐션 포스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려면 현재 저희가 평면 유지 가정을 통해 얻는 것은 변형률이에요. 변형률. 이렇게 중립축을 계산해서 알면, 중립축은 어떻게 계산하냐? 인장력이랑 압축력이랑 평형이 되는 이 중립축을 계산하면 여기가 변형률이 나오죠. 변형률이 나오면 그 변형률을 기반으로 응력 변형률 선도로 가서 이제 힘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지금 말씀드릴 거는 이 휘설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어떤 콘크리트와 철근의 응력 변형률 곡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시로 든 보에서 보면 이제 여기가 인장력이면 인장력은 철근이 저항합니다. 철근이 저항하니까 요 변형률은 철근의 응력 변형률 선도가 활용돼야 되고, 다른 색으로 이쪽 부분, 이쪽 압축 부분은 기본적으로 콘크리트의 응력 변형률 선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저희가 알아볼 거는 어떤 IC 구조에서 콘크리트 그리고 스틸의 응력 변형률 선도, 응력을 이렇게 쓰죠. 변형률 커브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알아보고, 이제 그 뒤에 정리하는 부분에서 본격적으로 힘설계나 이제 이런 응력 변형률 곡선은 뒤에 있는 기둥이나 이런 PM 커브를 산정하거나 할 때도 다 똑같이 이제 적용되는 거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겠다고 먼저 리뷰를 처음에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 먼저 콘크리트. 1번 콘크리트. 콘크리트는 이렇게 됩니다. 보통 저희가 할 때 여기가 X축이 변형률이고 Y축이 응력 하면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보통 여기가 저희가 보통 쓰는 거는 지금 고강도 콘크리트도 있는데 당연히 뭐 50, 60 MPa 되는 게 있는데, 그냥 여기서는 간단하게 보통 쓰이는 일반적으로 뭐 저층 구조물이나 이런 곳에 쓰이는 게 보통 이제 고강도 콘크리트 제외하고 MPa 정도 됩니다. 여기서 MPa는 단위가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이죠. 응력 단위죠. 면적당 힘. 맞죠? 그렇게 되고, 이제 여기가 FCK, 저희가 많이 보는. 그 다음에 여기가 또 하나 알게, 응력 변형률 선도면 하나의 또 관계가 있는 게 이런 관계가 있죠. 탄성 계수는 아니죠.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되죠. 즉 탄성 계수는 요거분의 응력, 변형률분의 응력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해서 보통 저희가 콘크리트 탄성 계수를, 이 탄성 계수에 대해서도 이제 뭐 EC도 있고 ECI도 있고 뭐 이런 탄성 계수들이 있어요. 뭐 할선 탄성 계수, 뭐 초기 접선 탄성 계수, 뭐 이런 게 있는데, 저희가 일단 지금 이런 응력 변형률에서 많이 활용되는 건, 단면 해석에서 많이 활용되는 건 이제 EC 값이고, 이거를 잠깐 지우고 쓰겠습니다. EC 값이고, 요거는 보통 이제 여기가 보면 이제 직선이 아니잖아요. 철근처럼 직선이 아니라 보통 할선 탄성 계수로 활용되고, 탄성 계수 이 값은 이제 8500 3제곱의 FCU로 정의됩니다. 여기서 하나 알아둬야 될 사실은 이 FCU가 FCK가 아니죠. FCK에다가 델타 F만큼을 더한 값. 그렇게 해서 기준에서 정의되기로는 FCK가 간단하게 언급하면 뭐 40보다 작으면, 40 MPa보다 작으면 델타 F는 4고, 만약에 FCK가 60보다 크면 델타 F는 6이고, 이 사이 값이면 직선 보관이란 말은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네, 40부터 제대로 한 번 더 언급해서 쓰면 뭐 FCK가 60까지는 직선 보관. 이렇게 써서 여기 탄성 계수 값이 나옵니다. 어쨌건 여기와 콘크리트와 관련된 기울기. 네, 이렇게 되고, 대략적으로 저희가 또 알아두어야 될 것은 빨간색으로 쓸까요? 대충 요 정도가 한 0.002 정도 되고, 변형률이 여기가 한 0.003 정도 됩니다. 파괴되는 시점이. 그리고 이쪽으로 오른쪽 여기가 압축측이에요. 압축 누른 거, 압축입니다. 여기가 인장이죠. 인장은 콘크리트는 인장에 저항을 못 한다고 했잖아요. 콘크리트 인장은 거의 압축 강도의 기껏해야 한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면 해석할 때 이제 인장측 콘크리트는 저항 못 한다고 해서 무시해서 막 풀죠.
이렇게 되고, 여기 지금 이 0.003이 나중에 단면 해석에서 모멘트 힘 강도를 구할 때 압축축 최연단의 변형률이 0.003이 되는, 즉 이 C가, 요 변형률에 대한 C가 0.003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단면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알아볼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알면 좋은 게, 콘크리트는 네, 요 0.8500 이거는 사실은 좀 더 식이 원래식은 복잡한데, 원래식은 약간 이런 식이에요. 0.007에 뭐 MC에 뭐 1.5에 루트 3승에 뭐 FCU인데, 그죠? 세제, 이게 헷갈리니까 이렇게 써보겠네요. 3의 CU, 그 얘가 FCU의 3분의 1인 거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 보통 중량, 보통 콘크리트가 MC가 2300 정도 나오거든요.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당. 그래서 얘를 대입하면 얘가 나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뭐 좀 더 경량 콘크리트나 이런 걸 쓰게 되면 탄성 계수 값이 더 작아지긴 하겠죠. 근데 저희가 보통 이렇게 쓰는 콘크리트는 대부분 이 8500 뭐 3의 루트 FCU는 기준은 이제 기반이 뭐로 되어 있다? 네, 보통 콘크리트로 기준으로 나온 식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응력 변형률, 콘크리트에 대한 응력 변형률 곡선은 대략적으로 강도는 한 이 정도 되고, 최대점이 0.002 정도에서 변형률 이 정도에서 최대값에 도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0.003 정도의 파괴가 되는구나. 그렇죠? 이게 물론 비선형 해석에서 이제 막 옆에 횡보광근이 있고 막 이렇게 되는 상황이면 이제 막 컨파인드, 언컨파인드라고 해서 콘크리트 성능이 막 이게 더 막 가는 것도 있는데, 일단 그거는 이제 비선형 해석 관련해서 언급할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하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단면 해석을 할 때 기본 대략적으로 이런 수치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게 또 하나가, 이게 지금 변형률이면 어느 축으로 이제 변형이 있는 거죠. 기준 길이분의 뭐 변형 길인데, 이게 저희가 뭐 이렇게 공시체를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축 방향으로 이렇게 누르는 겁니다. 누르거나 뭐 뒤로 가면 인장 쪽은 당기거나, 이렇게 축 방향으로 쭉 누르면 이제 이런 곡선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뭐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가다가 팍 이렇게 된다는 거죠. 강도를 거의 발현 못하고. 그래서 이 압축 강도는 인장 강도보다 한 10배 크다. 이렇게 되고, 이제 콘크리트는 대략적으로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한 거고, 응력 변형률 곡선에 대해서. 이 두 번째로 철근도 마찬가지로, 철근 이제 딴 색깔로 제가 정리한 걸 들어봤더니 그렇죠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는 거를 참고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 많이 쓰더라고요. 그렇죠? 이 말을. 그래서 좀 주의를 하면서 듣기 거북하실 수도 있으니까, 철근은 이런 거예요. 철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당기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뭐 실험실이나 뭐 이런 거 하면 이제 이렇게 당깁니다. 시편을 이렇게 당겨요. 쭉 당기고. 그러면 근데 실제적으로는 원래는, 그럼 곡선이 어떻게 나오냐? 이제 콘크리트에다가 엎어서 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당기거나 했을 때 색깔이 좀 티가 나려면 노란색으로 할까요? 이렇게 됩니다. 잘 안 보이네요. 자,
잘 안 보이니까 더 안 보이긴 하는데 티가 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되고, 이 철근은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사실 이 압축 쪽은 이제 철근은 좌굴이란 것도 있어서, 이게 좌굴이란 게 있으니까 간혹 만약에 비선형 모델링을 하면 좌굴을 고려하면 여기까지 못 가겠죠, 압축은. 근데 저희가 보통 이제 단면 해석을 하거나 할 때는 보통 인장측 당기는 거 기준으로 인장측 철근이 콘크리트 대신해서 이제 저항을 쭉 하게끔 되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좌굴이 고려되면 요 부분이 이게 만약에 얘를 이렇게 누른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하다가 뭐 이렇게 팍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철근이. 근데 이게 이렇게 10편만 있을 땐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가 이쪽을 처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도 압축 쪽도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콘크리트 안에 저희가 보통 기둥 같은 경우에 철근이 뭐 이렇게 박혀 있거나, 이게 이렇게 보면 입체로 그리려다 보니까 만약에 뭐 보나 뭐 기둥이나 철근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이렇게 기둥이라고 하고 뭐 보가 뭐 이렇게 있다고 하면, 물론 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부 쪽이 뭐 정모멘트 받을 때는 압축이고 뭐 이렇게 될 텐데, 이제 콘크리트로 이제 IC니까 둘러싸여 있단 말이죠. 맞죠? 이게 쌓여 있으니까 얘가 콘크리트가 이제 막 흔들리면서 탈락해서 얘가 허공에 이렇게 철근이 놓이는 순간이 좌굴이 엄청 취약해지는데, 그 전에는 어느 정도는 이제 얘가 감싸고 있으니까 사실 좌굴을 못하게끔 쫙 잡아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요 길이에 걸쳐서 이제 지지를 딱 해주니까 이 압축 쪽도 이렇게 저희가 가정을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상황에 따라서 이게 막 비선형으로 모델링이 들어가고 할 때는 이제 좌굴을 뭐 철근할 때 좌굴을 고려하는 모델을 쓸 거냐 뭐 이런 것도,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선택해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뭐 횡보광근이 어떻게 돼 있냐 이런 것도 영향이 미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횡보광근 관련된 뭐 이런 효과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내 정리 내용에서 언급하도록 하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단면에서 가장 시작 단계의 응력 변형률 곡선에 대해서 저희가 학습을 하는 거니까, 일단은 좌굴도 뭐 있다, 이게 압축 쪽 하면 그런 의문점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은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똑같이 콘크리트처럼 생각을 해보면, 강도는 대략적으로 한 400에서 뭐 600 MPa 정도 되고, FY가 이렇게 됩니다. 물론 더 고강도 철근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저희가 쓰는 게 뭐 400 MPa, 500 MPa 쓰니까 이렇게 되고, 탄성계수는 여기는 철근 이렇게 기울기가 쭉 나오죠. 콘크리트는 약간 이렇게 둥글게 되니까 콘크리트는 이제 활성광성 뭐 이렇게 개념으로 쓰는데, 여기가 ES라고 하고 이게 이렇게 돼요. MPA. 중요한 거는 색깔을 강조를 제가 하고 싶기 때문에, 빨간색도 강조가 안 될 것 같으니까 핑크색으로 이렇게. 이거는 픽스예요. 픽스 고정입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어떻게 말을 드리는 거냐면, 이게
강도가 올라가도 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400짜리랑 FY 400이랑 FY 600이랑 ES 값은 동일. ES 동일. 그래서 만약에 얘가 400이면 만약 600짜리 썼다. 그럼 어떻게 되냐? 얘가 막 기울게 커지는 게 아니고 쭉 똑같이 올라가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기울기가 같아요. 기울기가. 이런 점을 기억하셔야 이제 고강도 철근을 쓰면 무조건 이제 세지는 게 아니고 강도는 세지는데 탄성 계수가 똑같으니까 저희가 만약에 어떤 보나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설계를 할 때 고강도 철근을 써서 철근량을 조금 넣을 건지 아니면 뭐 보통 400 뭐 이런 걸 써서 개수를 좀 많이 넣을 건지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오히려 고강도 넣은 게 뭐 처짐이나 이런 것에는 불리할 수도 있고 그 기반이 약간 요런 거 탄성 계수는 일정하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게 가끔 어떨 때 보니까 205, 000 뭐 이런 게 있던데 그죠? 이거는 강구조에서 나올 거예요. 강구조 이 철근 말고 강제 같은 건가? 그 H형강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에 대한 강도, 이 탄성 계수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콘크리트 순수 IC 콘크리트에서는 이제 거의 탄성 계수 철근에 대한 탄성 계수는 이렇게 보시게 될 거고 이제 205, 000는 이제 강구조, 철골 구조 갔을 때 이제 이 값이 나올 거다. 오히려 많이 보시게 될 거다. 그래서 얘는 헷갈리니까 지워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또 말씀드리려야 할 게 이제 콘크리트랑 철근이랑 간단하게 비교해보면 여기가 한 400에서 600 되고 콘크리트가 한 20에서 뭐 30, 35 뭐 이렇게 되죠. 그러면 강제는 콘크리트 강도는 강제에 이제 뭐 한 10분의 1 정도 되고 뭐 인장 측은 말할 것도 없이 콘크리트 압축의 이제 10분의 1 수준이니까 이게 인장 측은 말도 안 되게 한 100분의 1 정도 어마어마하게 콘크리트 저항 못하고 그러니까 철근이 다 저항하는 거고 인장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다 중요하다 그러는데 이 항복 여기가 항복 강도잖아요. 얘는 고강도 가정한 거니까 원래 가정했던 게 저희가 요거잖아요. 요 라인 처음에 그럼 여기가 지금 제가 축적을 어느 정도 맞게 그린 건데 얘가 똑같죠? 응력 변형률 이거는 응력 그러면 탄성 계수는 이거분의 이거 근데 저희는 얘가 알고 싶단 말이죠. 왜냐면 지금 2랑 이거는 알거든요. 그러면 변형률은 항복 변형률이라고 하겠습니다. 항복 변형률은 요 항복 응력 나누기 탄성 계수 항복 응력이 보통 지금 만약에 400을 썼어요. 400을 저희가 400을 MPA 썼으면 이렇게 되고 보통 400 MPA 쓰니까 탄성 계수 아까 200, 20만 MP 그러면 항복 변형률은 0.002가 나오는 거죠. 맞죠? 이렇게 되면 아까 콘크리트 요 최대 강도에 도달한 시점이랑 얼추 비슷하게 나오고 만약에 500을 썼으면 만약에 이게 500이다 그러면 0.0025가 될 거고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콘크리트는 0.00, 0.003 철근도 뭐 400에서 600 쓴다고 하면 0.002부터 0.003
이렇게 되죠. 대략적으로. 왜냐면 이런 수치들을 대략적으로 알고 계셔야 나중에 뭐 해석 돌려서 뭐 변형률을 저희가 체크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이 철근이 여기 이 어디 위치에 있는 철근이 항복을 했구나. 이런 거를 가늠할 수가 있겠죠. 내가 철근을 뭐 400mPa짜리 썼다. 근데 어떤 철근에 해석적으로 나온 변형률 값을 봤더니 0.0033이더라. 나온 수치가 뭐 지진력을 넣어서 뭐 변형률을 뽑아봤더니 0.003이더라. 그러면 그 철근은 항복했겠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마지막으로 대략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탄성계수 B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탄성계수 B. 탄성계수 B. 이거는 왜냐면 탄성계수 B는 사실 이 단면 환산할 때 또 나오는 거라 대략적으로 지금은 이거를 수식적으로 전개한 건 왜냐면 이제 나중에 어떤 유효 강성이나 강성값 어떤 단면에 지금 만약에 보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철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같은 재료가 아니니까 I 값을 구할 때 뭐 직사각형 그냥 단면이면 뭐 12분의 BH 삼성 이렇게 구하는데 저희가 요런 IC에 대한 이 I 값을 구한다 라고 하면 지금 이 철근을 이제 여기 콘크리트로 치환해서 요렇게 약간 프랑켄슈타인처럼 이렇게 환산해서 동일하게 단면으로 동일한 재료로 만든 다음에 이제 이것에 대한 계산을 하거든요. I 값을 계산하는데 그때 이게 치환될 때 필요한 게 이제 탄성계수 B 이런 것들이 활용돼요. 근데 이거는 이거 할 때 하는 게 더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고 대략적으로 그냥 탄성계수비가 한 8에서 한 15배 정도 된다. 뭐 한 10배, 10배에서 15배 정도 된다. 여기서는 이 정도까지 하는 걸로 아는 걸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렇게 각각 철근 기준으로 해서 누르거나 뭐 이랬을 때 나오는 이제 응력 변형률 곡선이고 얘네들은 이제 어떤 부재의 콘크리트 부재의 단면 해석을 할 때 얘네들이 이제 사용이 되고 대략적으로 콘크리트는 뭐 0.002에서 뭐 최대 강도 도달하고 이제 0.003에서 이제 뭐 파괴되고 0.003이 단면 해석할 때 기준이 되고 대략적으로 강도는 한 20에서 30 정도 쓰고 뭐 35 다 될 수 있죠 사실. 근데 대략적으로 보통 쓰는 게 뭐 20에서 30 정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인장 강도는 콘크리트 압축 강도의 한 10분의 1 정도 된다. 이거랑 그리고 탄성 계수는 사실 요 식은 나중에 아마 자주 쓰실 테니까 외워두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철근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이제 항복 강도가 400에서 600짜리 쓰고 그것에 대한 탄성 계수는 다 동일하다. 제일 중요한 사실은 철근은 탄성 계수가 동일하다. 그렇게 해서 항복 변형률은 한 0.002에서 0.003 정도 되고 얘가 콘크리트 안에 있으면 압축축도 똑같이 이렇게 가정해서 하지만 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거는 이 녀석이 만약에 콘크리트가 만약에 잡아주는 게 없고 그냥 철근만 혼자 있는 놈이다. 그러면 철근도 이제 좌굴 때문에 이제 압축에 대해서는 저항력이 인장보다는 크지 않을 수 있다. 이 정도 아시면 일단 기본적인 사항들은 숙지가 된 거라고 생각하고 이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또 단면 해석에서 각각 보나 뭐 기둥이나 이런 거 할 때 얘네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제 그 부분 가서 다시 한번
저희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